그리고 오늘 좀 진도 나가고 그 교환 정리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시 이론하고 연도별 정리하는 거는 쌤이랑 다음 주부터 나갈 건데 이거 지문 나가는 거랑 병행해서 나갈 거라서 그렇게 뭐 많은 범위를 한 번에 나가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제 또 문법 초반 하는데 영어반 너무 내가 신경 써가지고 집에 가니까 목이 안 나오더라고. 자, 이제 봅시다. 첫 지문은 홍정유의 동유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지문이 이태준의 해촌일지인데 이게 이제 한 2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갈래복합이거든. 근데 갈래복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현대시 나오고 뭐 현대시 뭐 고전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갈래복합이었지. 현대시 나오고 소설 나오고 혹은 수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원래는. 이게 2년 전, 3년 전부터 갈래복합이랍시고 이제 이렇게 긴 산문글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엔간한 산문글이 아니라 이태준의 해촌일지는 거의 소설이라고 봐도 돼. 알겠지? 그 정도로 분량이 길고 독해를 하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한 번씩 좀 봅시다. 자, 보자. 자, 화룡담 깊은 못이 너럭바위 아래에 있어. 뿜으며 들썩이며 변화가 무궁하다. 일단 잘 봐요.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화룡담 깊은 못을 본 것 같지. 그지? 이게 약간 느낌인 거야. 내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뭔가를 자꾸 보고 이 변화를 얘기하고 하는 걸 봐서는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연못 같은 거야. 혹은 계곡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계곡이 당연하게도 막 물이 막 들이치니까 변화가 무궁할 거야. 이해됐지?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이 사람이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거야. 자연 풍경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약간 기행가사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정확히 모르지만 알겠지? 이러다가 중간에 갑자기 막 이런 걸 보고 나도 자연 친화 해야지 이러면 이제 뚝 빠지는 거야. 자연 친화 빠지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 말은 이런 식으로 봐봐. 장소 어떻다 요런 느낌은 다 뭐냐면 여행하면서 풍경을 보고 뭘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 장소들은 너무 많으니까 그냥 밑줄만 치고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봐봐. 다 원래는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봤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뭐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체크만 하겠다 이거야. 자, 그렇고 변화가 무궁하고요. 그 다음에 사자봉 높은 돌이 용소를 구벼보되 바위 중터가 파인 곳에 돌 하나가 끼어 있다. 중의 말이 황당한데 그래서 대강 걸러들이니까 이거 이제 중의 말인 거예요. 동그라미. 저 바위의 사자가 활용더러 말하기를 이내 몸이 육중하여 무너져 내려가면 너의 깊은 못이 터전도 없을 테니까 내가 재주가 많다니까 내 발을 좀 보여줘 라고 해서 이 돌 하나가 끼어 있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이 중의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기가 뭐냐면 요 사자봉 높을 돌에 돌 하나가 껴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야기인 거지. 됐지? 이 풍경에 대한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야. 약간 설화나 민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울산 흔들바위 이거 가지고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활용이 이걸 옳게 여겨서 아직 안 끝났는데 심지어 활용이 옳게 여겨서 건너편 산에 올라가서 저 돌을 빼다가 이 바위를 괴었다고 했다. 자, 여기까지가 중의 말인 겁니다. 그래서 들으니 그럴듯해서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이거야. 아니 과연 산 중턱에 돌 하나 빠진 틈이 이 돌을 갖다 끼울 만큼 크기가 비슷해. 이게 약간 나름대로의 논리적 개연성이 있긴 하네요. 됐죠? 진짜 우연이야. 진짜 우연인데 풍경으로 딱 보면 얘 말은 이런 거지. 겁나 큰 바위가 있고 어디 이렇게 뭐 꼭대기 같은데 겁나 큰 바위가 있고 여기에 돌 하나가 조그만한 게 있는 거야. 근데 건너편 보니까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파진 곳이 있는 거야. 그냥 하필. 이거 두 개 보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지. 여기 빠진 걸 여기다 갖다 놨구나. 그 밑에는 뭐가 있어? 어떤 이렇게 용이 있는 뭐 용속 골 같은 게 있겠죠. 뭐 이렇게 계곡이 있나 봐. 알겠지? 이 모양이 또 용 같겠지. 그지? 뭐 뻔한 얘기지. 그래서 얘가 이 돌이 얘한테 나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돌 하나만 괴줘. 이래가지고 이 용이 가가지고 돌 하나 빼서 해줬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것들이 내가 이걸 왜 체크했냐면은 봐봐. 어떤 풍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야기글인 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 이야기글들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이 되냐면 대부분 그 지역의 사람이나 지금 보면은 이 중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 중은 어떤 역할을 일반적으로 했냐면 그 산에 되게 오래 살았어. 맞지? 다시 생각을 해봐 얘들아. 중은 도시에 나와 있지 않아. 절들이 대부분 산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중들이 가이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되게 높은 분들이 이 지역에 좀 어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 근데 가는 길에 유람도 좀 하고 싶어 하면 이 중들을 섭외에다가 중들하고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다가 야 좀 빨리 가자 하면은 그냥 지름길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야 어디 좀 좋은 풍경 좀 가져와봐 하면은 얘가 또 그 지역에 빠삭하잖아. 그냥 며칠씩 그냥 같이 가는 거야. 산에서 잠깐 자는데도 마련해주고 중둘이 가이드 역할을 해줬어요 당시. 됐죠? 그래서 이 중이나 지역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로컬리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문에 이게 나와 있으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보기 지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봐봐, 대부분의 풍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는 이런 높은 사람들이 쓴 글로 전달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나 작품이나 소설이나 이런 거에 이 사람들이 이 풍경을 묘사한 거를 막 본단 말이야. 근데 내 말은 뭐냐면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은 딱 뭐냐면 정말 민간에서 만들어낸 이야기야. 근데 이게 원래 민속학적으로 되게 큰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보기로 그대로 내면 사실은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왜 나온 적이 없냐면 이 중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작품을 쓴 새끼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근데 점점 변해가요. 내가 지난번에 수능 특강 할 때 수능 특강 지문 중에서 하나가, 보기 중에서 하나가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 이거랑 똑같은 상황에서 이거를 뭘로 봤냐면 내화로 봤어요. 이해돼?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보기가 되게 특이했던 게 요 글을 내화 하나의 또 이야기로 봤어. 이해돼?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걸 외화로 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외화는 뭐냐면 풍경을 본 건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안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걸 이중 구조로 보는데 그 구조는 정당하죠. 이해돼? 보기니까 맘대로 붙여서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따로 떼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 층위가 외화와 내화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요거를 꼭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이 지문에서는. 그거 말고는 그냥 풍경 보는 얘기야. 진짜 별거 없어. 풍경을 쭉 지나가고 보는 얘기야. 그래서 중략하죠. 자, 다시. 자, 한참을 구경하고. 됐죠? 지금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계속 기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치? 여행을 하는 중이야. 자, 도로 내려서 금강문에 남해를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항상 이 기점이 어디냐면 절로 가야 돼. 그래서 동그라미 칠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약간 베이스 캠프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쪽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절에서 밥 먹고 잠깐 쉬다가 또 저쪽 갔다가 또 저쪽 갔다가 잠깐 돌아와가지고 절에서 쉬고 이렇게 하는 거야. 베이스 캠프처럼 계속 절 주변을 왔다 갔다 해. 어차피 절이 되게 좋은 풍경이 있으니까. 자, 남해를 타고 절에 와서 점심을 먹은 후에, 그럼 이제 시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시간의 변화, 시간의 흐름. 그리고 이 시간이 또 흘렀는지 꼭 체크할 거야. 알겠지?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게 지금 아침이다 이런 얘기가 없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여기가 아침이야 혹은 뭐 이렇게 해가 뜰 무렵에 활용감 깊은 곳에 해서 그 다음에 중략 이후에 점심을 먹고 이랬으면 시간의 흐름인데, 여기 중략될 부분 어딘가에 시간의 흐름이 있을 거라고. 알겠지? 시간이 뭐 아침이다 혹은 뭐 해가 뜨면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야 아마도. 자, 그래서 아무튼 시간이 지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만물초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난다길래 극락고개를 넘어서서 오리에 남짓가니,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금강문을 갔다가 절을 갔다가 극락고개로 간 거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는 거냐면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네요. 됐죠? 시간의 흐름인지도 체크를 해주려고 내가 저기다가 쓴 거예요. 자, 오리를 남짓가니 주막집 바로 옆에 우물집을 지었기에 문 열고 구경하니 상아탕이 늘어놓여 널쩍한 돌에 네모지게 두 군데 똑같이 짜고 물빛은 흐릿하고 미지근하다 안에. 자, 보슬비가 계속 내려서 주점에 머물고 21일 조반 후에, 자, 지금 아침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얘 지금 하루가 지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시간의 흐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해돼? 21일이다 라는 게 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은 항상 시작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나 보네. 그치? 그래서 이게 일기 그림을 알 수 있어요. 됐어? 오늘은 며칠째야? 이거를 정확히 써놨어. 그래서 아침 먹은 후에, 점심 먹은 후에, 저녁 먹은 후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만물초를 보러 가고 싶은 거야. 내 목적지야. 알겠지? 왜냐면 얘가 뭐라 그랬냐면 만물초 가는 길에, 중간에 가는 길이 온정을 지나서 극락고개를 넘어서서도 심지어 이만큼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주막집에서 잠깐 쉰 상황인 거야 현재로서는. 계속 볼게. 자, 그래서 만물초를 구경하려 준비하러 내려가니까 지로승과, 아까 내가 스님이 있다 그랬지, 주막 주인이 붙들고 만류하되 뭐라 그랬냐면, 야, 만물초 가는 길이 70리 왕복인데 청명할 때도 그런 기분 못 봐.
근데 네가 지금 비 오는 때 간다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고 미끄러운 돌사다리를 천신만고 들어가서 산밑만 겨우 보면 분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한 거야. 그렇게 어렵게 갔는데 70리를 너 꼴랑 산밑만 보면 화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상황에서. 그 듣고 보니까 일행들도 옳다 하여 이랬으니까 혼자 여행 간 게 아니네요. 됐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기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하고 있는 건데 여행을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간 거예요. 심지어 플러스로 누가 있냐면은 가이드도 있는 거야. 이 가이드는 내가 스님이라고 얘기했고 됐죠? 어딜 갔는지 모르겠어. 어딜 갔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산인 거는 같아. 됐지? 산인 거는 같아요. 장소가.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정을 나름대로는 뭘 보려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저 중이랑 주막주인이 야 저기 보러 가야 되는데 먼데 지금 날씨가 안 좋으니까 다음에 가자 이렇게 지금 만류하는 거지. 그래서 복례의 휴학을 만모초에 남겨두고 행장을 다시 차려서 우리가 총석으로 향하는데 우린 지금 총석으로 가네요. 근데 봐봐 여기가 결국은 어디냐면 금강산이야. 됐죠? 금강산 12,000봉이 눈앞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만물초를 봤어 못 봤어? 못 본 거야. 알겠지? 못 보고 다음을 기약해서 아쉽다. 이해됐죠? 마지막에 그냥 아쉽다로 끝나요. 어디다 쓸까? 아쉽다? 만물초를 못 보고 아쉬우 플러스 근데 풍경이 어땠어요? 원래 금강산이 개 이쁘잖아. 그래서 빛이 막 난다고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금강산의 풍광에 대한 예찬 정도로 끝나네요. 됐죠? 특이했던 건 뭐냐면 얘는 일기 형식이에요. 됐죠? 이런 걸 이제 기행가사라고 하는데 금강산을 기행가사를 한 거고 기존에 있었던 뭐 정철이라든가 그럼 이제 머릿속에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야 돼. 기행가사를 쓴 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정철이잖아. 그런데 정철은 왜 갔냐면은 물론 기행이긴 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임금님의 명을 받아서 그쪽을 사찰 중이었어. 됐지? 그러니까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혹은 내가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걸 봐주려고 하는 관찰사의 입장에서 간 거기 때문에 걔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해. 내가 임금의 명을 받고 왔는데 임금 덕에 내가 70 먹고 여기 왔어. 너무 좋은데 임금님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풍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갈등이 되는 거야. 미안하기도 해. 왜? 내가 공무의 입장에서 왔어. 우리 임금님 이런 모습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임금님 덕에 내가 호강하긴 하는데 좀 미안하긴 해. 근데 존나 예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즉 유교적인 입장과 이런 풍경에 대한 아름다움이 병치돼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시는 그런 거 전혀 없지, 그지? 그냥 풍경이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게 정철 시조라든가 다른 시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시험 문제에 나오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시하고 왜 묶였는지 알겠는 사람. 이 위에 있는 동유가하고 이태준의 해촌일지가 왜 묶였을까? 무슨 키워드로? 지호야 미안한데 그거 좀 꺼줄래? 버튼만 눌러줘. 땡큐. 왜 묶였을까? 무슨 형식이야? 일기 형식. 그것 때문에 묶인 거예요. 그래서 네모칠게요. 일기 형식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일기 형식이죠. 그래서 뭘 당연히 받겠지. 일기라는 건 결국 나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풍경도 나오겠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 말고 중요한 거는 이 둘이 시대는 굉장히 다르지만 일기 형식으로 묶여져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게 나와야만 해. 이게 제대로 된 시험 문제가 뭐 보기가 어려운 게 하나 나온다면은 봅시다. 자, 총석적은 다음날 와서 찾아가기로 하고 우리는 송전으로 왔어요. 얘도 지금 여정이네요. 공간의 이동이네요. 그렇죠? 자, 총전처럼 좋은 데가 왜 아직 이름이 못 났을까? 왜 깨끗한 여관 하나, 새별장 하나 없을까? 단 두 집의 여관 모두 여인수급인데 하나는 이름은 없고 하나는 동해 여관이라고 해서 대서하였다. 그래서 이름 있는 집으로 정하였다. 그러니까 동해 여관이라고 한 집을 가겠다는. 미친 거야? 며칠 전부터?
됐나요? 보자. 자, 그래서 고저가 곡간 바닥 그대로인 듯 송전은 솔밭 그대로이다. 자, 이곳은 소나무가 엄청 많은 것 같네요. 이렇게 물결 하나만 그냥 쳐놓읍시다. 자, 그래서 거리도 반은 솔밭 속에 묻혀 있어요. 해풍에 자란 솔들이라 이랬으니까 봐봐. 해풍에 자랐는데 소나무가 있어. 그럼 대부분은 동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어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그냥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알겠지? 나도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저게 뭐 동해든 서해든 남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들아. 어떤 지문을 볼 때 이 지명이 어디구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심지어 방금 지문은 금강산인지가 중요하지 않을 거야. 이게 북한산이어도 되고 뭐 다른 산이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중국 산이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어떤 풍경을 보고 뭘 느꼈고 그래서 어디로 갔고 그러면 공간의 이동 혹은 시간의 이동 이런 게 있냐 없냐야. 알겠지? 거기서 느낀 감정 같은 게 중요한 거니까 시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자, 동해 뭐 어딘가인 것 같은데 통만 굵고 가지는 작은데 모두 아래로 드리워서 파라솔이 아주 모두 유행형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 지금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바다 소나무에 대한 형태를 언급하고 이 형태가 지금 나름대로 요즘 유행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렇잖아. 여기다가 딱 요거 약간 정자처럼 쓸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름의 어떤 감상이야. 그래서 이거 뭐 굳이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일부러 써놓은 이유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 봐봐, 수필이잖아. 수필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쓸게요, 쌤이. 개인의 체험으로 바탕으로 세상에 교훈을 남김. 나하고 나중에 이거 이론들을 설명할 때 쌤이 얘기하겠지만 수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봐봐. 자신의 자아에서 세계로 가는 무언가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왜 글을 썼냐면 왜 수필이라는 장르를 선택했냐면 내가 어떤 체험을 했는데 이게 나한테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 그래서 수필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이해해서 제발 너네들도 알아. 이거 존나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장르 자체가 그래. 알겠지? 세계를 더 정확히는 자아를 세계화한다고 해요. 내가 쓸게. 자아를 세계화. 됐죠? 여기서 얘기하는 세계는 대상일 수도 있고 혹은 이거를 들어주는 청자일 수도 있고 anything이에요. 그 anything. 모든 거야. 모든 거. everything, anything이야. 알겠지? 모든 것인데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야.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범용되고 통용되는 교훈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수필을 볼 때는 뭘 자꾸 체크해야 되냐면 이 새끼가 본 풍경을 괜히 얘기한 게 아니야. 이유가 있을 거야. 시처럼 그냥 아름다워 이런 게 아니야. 얘는 쭉 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알겠지? 그걸 이제 자꾸 찾아내려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자, 그래서 솔만 보면 봄인 듯 하대요. 그럼 얘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는 결국 소나무네. 맞지? 소나무를 계속 보려고 하는 거야. 소나무를 보면서 바닷가에 자란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어떠한 교훈을 얻은 거야.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야. 자, 솔만 보면 봄이에요. 그렇게 푸르지만 않고 근데 윤택해요. 그렇게 푸르지만 않고 윤택하다는 걸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세밀한 관찰을 했어요. 체크만 해놓을게. 선생님 왜요? 바닷가 가봐. 일반적인 소나무가 달라요. 왜냐하면 해풍 때문에 당연하게 겉이 말라요. 소금기가 있으니까 되게 겉이 마르는데 윤택하긴 해. 왜냐면 건강하거든. 존나 건강해. 생각보다 되게 키가 작아. 그리고 심지어는 꺼끌꺼끌한 느낌이 들어. 이게 딱 초록색 이파리가 있을 거잖아. 근데 이런 데 나오는 애들은 초록색 이파리가 진짜 초록거든. 근데 저쪽에 있는 애들은 약간 갈색인 것 같으면서도 아니야. 초록색이긴 해. 뭔가 이렇게 막 반짝 초록색은 아니야. 근데 아무튼 윤택해. 이거 되게 오묘한 빛을 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괜히 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세밀한 관찰을 해서 세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대상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했다. 이게 선지에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걸 굳이 적는 거야.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해요. 그렇게 모세가 부드럽지만 않고 쨍쨍한 소리가 할 만큼 양명하대요. 자, 여기서 이제
얘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시각적인 관찰을 한 거고, 여기서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은 쨍쨍한 소리가 날 듯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뭐 빡세게 생겼다 약간 이런 거잖아. 그렇잖아. 땅바닥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거네. 다만 시각적인 거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청각적으로 묘사했어요. 됐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닥을 보니까 바닥에 뭔가 쿵쿵하고 울릴 것만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잖아. 그럼 결국 바닥재가 어떤 느낌인지를 설명한 거잖아. 뭐 이거를 이제 시각적인 거에 뭐 청각 공감각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엔 좀 애매해서 그냥 쌤 이렇게만 일단 적었어요. 자, 그래서 거리에서 바다로 나가는 길은 되게 좋아요. 넓고 양편의 소나무가 선 길은 송전 말고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자, 그러나 형광펜 칠게. 이 길처럼 정하고 고운 길을 나는 일찍이 걸어본 적 없다. 이 길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을 들이키는 거예요. 자, 혼례식장에서 이제 막 나오는 신랑 신부나 걸었으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래요. 이 길이 끝나면 천궁, 해활, 그리고 거기에는 떡 버치고 선 것이 하나 있으니 마치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초현실파의 그림처럼 의외의 것이지만 그래도 배경에 조화가 돼버린 철봉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나는 거기 매달려서 턱걸이를 겨우 4번 했대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면은 송전길을 걸은 거야. 송전길을 걷고 어디까지 간 거냐면 그 길의 끝에 되게 웃기게도 철봉이 하나 놓여져 있었던 거야. 됐지? 그래서 난 거기에서 턱걸이를 했어요. 그럼 뭐야? 공간의 이동이죠. 자, 바다는 물결이 세요. 뽀얀 수말은 물보라처럼 해안을 올려다 쓰고 해당화가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군데군데에서 나부낀대요. 향기도 강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또 이제 후각적 심상을 쓰고 있는 거지. 시각적 심상은 계속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병치돼서 나와. 향기도 강하지만 파도 냄새에 묻혀서 꺾여 들어야 코를 찌른대요.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대요. 자, 왜 바다는 늘 보아도 젊어 있다고 표현해? 맞아. 맞는데 색깔이 무슨 색이라서. 더 단순하게 봐도 돼. 색깔이 무슨 색이야 지금 현재? 푸른색이지. 근데 무슨 향이 나? 나와 있잖아. 무슨 꽃향이 난다며. 해당화. 이거 뭔 얘기냐면 왜 이걸 젊다고 얘기한 거냐면 잘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는 씻기만 해도 비누 냄새가 나. 근데 내 얘기는 아니지만 나보다 더 들어야 돼 나이가. 이제 할아버지가 되잖아. 그러면은 너네도 느끼겠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서 되게 이상한 노인 냄새 나지 않아? 아무리 잘 씻으셔도? 이해돼 무슨 말인지? 나이가 들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몸 안에서 내는 냄새도 약간 역할 수가 있어. 이해돼? 그들 특유의 냄새가 나거든? 그런데 봐봐. 젊잖아. 젊다는 거는 가만히 있어도 비누향이 나고 꽃향이 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다가 왜 젊다고 얘기했냐면 바다에서 바다 쉰내가 나.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야. 얘 지금 뭐라고 했냐면 야 바다에서 꽃향이 나. 근데 바다가 얼마나 좋냐면 자기 향도 있어. 근데 꽃향도 같이 나. 이해돼? 그러니까 이미 후각적 심상과 시각적 심상 두 가지로 그래서 바다는 젊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겠어? 의인하지? 이거 못 읽어내면 큰일 난다잉. 바다가 젊다라는 표현만으로도 의인화인 거야. 그런데 왜 젊다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시각적 심상으로 얘네가 늘 어때? 강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잖아. 물결이 세니까 뽀얗다며. 됐지? 그러면은 센 건 뭐야? 젊다잖아. 그렇잖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야. 이 바다의 수말을. 근데 그거 말고 후각적으로도 냄새가 나. 됐지? 자기 향이 강해. 이해됐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밤에 창이 엄청 밝기에 주인에게 물으니까 이거 보르는 보름달이라고 얘기했어요. 밤이 된 걸 보니까 시간의 흐름도 확인할 수 있네요. 이런 여행 가사나 여행하는 형식을 가진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공간의 흐름 무조건 찾아줘야 돼.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밤에 너무 밝아서 주인한테 보니까 보름달이라고 해서 내가 헛 고해적삼이 추울 만큼 시원하지만 다시 여관에 나왔어요. 낮에도 텅 비어있었던 길에는 밤에도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만 있어? 달빛만이 꽉 차 있었어. 이런 표현들이 원래는 이제 시조에 같이 맨날 병치돼서 나오잖아. 달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자, 한 걸음 한 걸음 내려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쏴쏴하고 흩어지는 것 같아요. 길뿐이라 솔밭 위에도 잘 봐. 근데 위에 거 보면은 봐봐. 달의 물결이 쏴쏴하고 흩어지는 게 아니지. 원래는 뭐냐면은 바다의 물결일 거야.
바다의 물결이랑 달의 빛이랑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이런 거죠. 바다에 달이 비치니까 바다가 부서지는 게 달빛이 부서지는 것처럼 묘사한 거야. 이걸 이제 굳이 말하자면 이제 유추 내지는 비유라고 하죠. 야, 비유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달을 그대로 바다에 병치시켜 놨으니까 비유 말고도 그냥 유비 추론으로도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야 내 말은.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어 디딜 때마다 달의 물결이 서서하고 흩어지는 것 같아요. 길뿐이 아니라 솔밭 위에서도 철로 위에서도 으리으리한 바다 위에서도 달은 또한 큰 바다야. 그래서 이 달의 바다 아래서는 물 바다는 너무 조그만해. 그러니까 달이 엄청 크다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돌려서. 그래서 달이 크다야 그냥 여기는. 바다보다 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바다가 달이 크니까 달은 성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너네 그거 있는 거 알아? 그 심해 공포증? 그 공포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국에 심해 공포증이라고 치면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도화지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끊어서 여기서부터 바다야. 근데 바다가 점점 깊어지면은 거의 검정색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검정색인데 여기에 겁나 큰 실루엣으로 고래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항상. 고래 아니면 뭐 크라켄 같은 게 그려져 있기도 해. 아무튼 사람 하나가 이렇게 빠져서 점점 들어가고 있고 항상 여기 이렇게 고래나 뭐 이런 게 겁나 큰 게 어딘가에서 진짜 일부분만 보이거든. 이게 심해 공포증이자 굳이 말하자면은 너무 큰 것에 대한 공포증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크기의 존재가 있으면 압도감을 느껴.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언제냐면 엄청난 풍경을 갑자기 마주했을 때 경외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야. 정확히 경외감이라는 건 존경 플러스 두려움이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우리가 바다에서 고래를 만나잖아. 근데 우리가 수족관에서 만나는 고래가 아니라 진짜 겁나 큰 것들 있잖아. 뭐 2m가 훨씬 넘는 애들, 뭐 예를 들어 거의 10m까지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나면은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말도 못한대. 고래가 이렇게 나와서 뿌 하잖아. 이렇게 물을 뿜잖아. 물을 뿜을 때 사람들이 박수 소리도 안 나고 환호성도 안 나오는데 그냥 본대. 처음 본 사람들은 이게 두려워서 순간 말을 잃는데. 이해돼? 근데 그 고래를 스킨스쿠버 하다가 만나봐. 얼마나 무섭겠냐? 진짜 이만한 애가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애가 내 시각의 인지를 벗어나는 애가 천천히 저기서 또 오는 거야. 근데 존나 빨라. 근데 그게 느껴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얼어붙는데요. 이해돼? 뭘 전달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그 달이 엄청 크다 혹은 뭐 이런 이제 바다가 엄청 크다라는 표현을 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생각을 해봐봐. 아니 바다가 겁나 큰데 바다에 달빛이 비치니까 거기에 다 달인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커 보이겠지 내 말은. 근데 그거를 왜 성스럽다고 했겠어?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니까 마치 신인 것처럼. 그래서 경외감이란 단어가 꼭 나와줘야 돼.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념어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단어들에 좀 집중하려고 필기를 하는 건데 나중에는 그냥 선지에서 야 이거 경외감이잖아. 이게 답의 근거야. 무조건 필기가 돼 있어야 돼. 알겠지? 일부러 이렇게 하나하나씩 굳이 필기하지 않을 만한 것도 내가 다 해주는 거야. 자, 새 한 마리 노래하지 않은 솔밭에서 들창 하나 열리지 않은 빈 별장들 누구를 위해서 달은 이처럼 밝아 있는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풍경에 사람들이 개 많아 봐. 절대 이 감정 못 느낀다. 내가 어제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했었지. 그 불꽃 축제 맞지? 불꽃 축제를 혼자 보면 경외가 엄청 생길걸? 근데 불꽃 축제를 누구랑 봐? 수십만의 서울 시민과 같이 보잖아. 거기 일대가 마비되잖아. 그래서 솔직히 그런 약간 뭐랄까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 왜냐하면 가서 봐봐. 다들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진짜로 그 명당 자리에는 다들 이러고 있어. 그리고 다 핸드폰 꺼내서 봐. 거기서 내가 사랑하는 썸 타는 사이하고 이렇게 뭘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얘들 뭐 하다못해 스킨십이라도 하고 이렇게 손이라도 이렇게 슬쩍 잡아보고 이럴 수 있지가 않아. 다 핸드폰으로 이러고 있고. 우와, 이 애들 막 저기서 막 엄마 이게 불꽃이야 막 이러고 있고 막 난리가 막 울고 별 지랄이 나 있어. 거기 겁나 시끄러워.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연을 혼자 즐기면서 이런 감상을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있기 때문이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어로는 호젓한 풍경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게 되게 옛날 단어긴 한데 쌤도 이제 어때서 이거 국어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무슨 얘기냐면 혼자서 느낄 만한 뭔가 감상이야. 알겠지? 혼자서 나 홀로 있지만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나 혼자서 오롯이 이 풍경을 즐길 수 있어서 라는 표현으로 쓰이는 고전시가에서 나오는 단어니까 개념어니까 요 단어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뭐 이런데 사람이야 나와서 보건 말던지 간에 난 상관없고 정물이 아닌 파도만 치는 곳에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정물은 뭐냐 우리 정물화 할 때랑 똑같은 거야. 정물화는 멈춰 있는 사물을 그리는 거니까 멈춰 있는 사물이에요. 그럼 멈춰 있는 사물이 아니라 얘 말은 뭐냐면 파도라는 것은 동적인 존재라는 거지.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달도 그렇게 밝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파도가 원래 달은 멈춰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달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야? 파도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마치 달도 똑같이 동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 이르지 못하는 곳에 달은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널리 비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처음엔 뭘 봤냐면 소나무를 봤지 여기서. 맞지? 위에서의 핵심은 낮에는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본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밤이 되니까 밤에 내가 집중적으로 본 건 뭐냐면은 달이에요. 됐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봐야 하는 대상이 바뀌었고 그 대상에 대한 감상평도 달라져요. 이해돼? 근데 그건 결국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바다의 속성에서 다 기인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 두시고 그런 글이에요. 됐죠? 문제 풉시다. 자, 22번.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적절한 걸 고르는 거야. 자연물에서 덕성을 발견해서 사회적 차원으로 일반하고 있어요. 뭐 덕성을 발견했는지도 의문이지만 사회적 차원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없었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덕성도 없어요. 덕성을 발견하려면 무슨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아까 소나무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야 돼. 아니 소나무가 봐봐. 해송은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자라거든. 그래 그림 못 그려서 진짜 미안하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자라요. 지금 바닷바람 때문에 애들이 휘어진단 말이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자연의 흐름에 큰 힘에 너가 순응했지만 너 잘 버텼다. 이런 걸 얘기해줘야 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 뭐라 그러냐면 소나무 보면서 길이 존나 아름다운데? 이게 끝이었어. 감상으로 끝나요. 단순 감상으로. 그래서 덕성이 아니야. 당연히 사회적 차원 이런 건 없었고 2번 계절의 배경을 제시해서 계절의 배경 따위는 없었죠. 이걸 뭘 장난치고 싶었냐면 얘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 중간에 가을 같다? 기억나?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하다. 소를 보면 봄인 듯한데 근데 땅만 보면 가을인 듯해.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송이 있는 지역은 당연하게 봐봐 솔나무가 솔잎들 있잖아. 솔잎들이 떨어지면 갈색이 되잖아. 근데 거기는 거의 바닥이 아니라 솔잎 바닥이야. 그럼 갈색 바닥이겠지 뭐. 옆에 모래사장이고. 됐지? 근데 소나무는 어때? 그럼 봐봐 풍경이 갈색, 나무도 갈색, 근데 이파리만 초록색. 이해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게 계절의 변화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냥 얘 비운 거지, 그지? 그래서 계절의 변화 자체는 없어요. 3번 자연물의 모습에 주목했죠. 근데 둘 다 주제가 뭐였어? 자연 좋다, 자연 진하다. 3번 맞네요. 자, 4번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 자연물 간의 조화로움은 어디에서만 있었냐면 지금 현재 나에서 바다와 그 다음에 달의 관계에서 이 둘이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듯하다라는 식의 내용이 언급은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거랑 현실에서 겪는 문제는 없었지. 가해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가해도 비슷한 부분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굳이 내가 찾자면 이 부분인 것 같아. 아까 이야기글이 있었던 거 기억나? 여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용은 이제 계곡을 얘기하는 거잖아. 용이 바위한테 저 돌을 빼다가 꽂아줬다 그랬잖아. 이거 약간 조화로움으로 볼 수는 있어. 한참 내가 오버해서 해석하자면, 그지? 그런데 그거랑 뒤에가 뭐가 틀린 거지? 현실에서 겪는 문제 있다는 거 없죠. 5번 자연의 극한적인 상황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인간의 나약함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3번에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했으니까 A와 B를 한번 보면은요 A는 만물초 가는 길이고 B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에요. 둘 다 길이네요. 만물초 길 얘는 바다로 가는 길.
둘 다 어떤 풍경을 보러 가는 길이야. 되게 아름다운 길이었고 아름다운 길이었어. 그런데 단점이 있어. 다른 점이 있어. A는 만물초 가는 길이 존나 험난해. 70리였어. 맞지? 걸어가는 게 겁나 빡셌고 심지어는 못 갔어요. 아쉬움이 남는 길일 거야. B번 같은 경우에는 존나 아름답기만 하는 거 아니야? 아까랑 똑같은 길이잖아. 그렇잖아? 아름답기만 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느낀 게 많은 거고 심지어 갔지. 완주를 했지. 자, 적절한 걸 찾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화자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B번 크리스니가 걷는 도중에 사람들을 마주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 이게 있어서 내가 너네한테 아까 얘기한 거야. 야, 이 길에 사람이 많았어 봐. 1도 못 느낄 거 이런 얘기한 거야. 알겠지? 3번 자, A는 화자가 가려던 길이에요. 정확히는 가고 싶었던 길이야. 맞는 얘기야 어쨌든. 가려던 길인데 못 간 거지. B는 글쓴이가 가고 있는 길이네요. 3번 당연한 현상을 얘기했고. 4번 일행 찾아 떠난 길도 아니고 마중 나간 곳도 아니고요. 둘 다 걷기에 편한 길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A가 걷기 편한 길이 아니야. 맞지? B는 걷기 편한 길인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A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A에다가 X표 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24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오랜만이네요. 적절하지 않는 것을 꼭 체크해 두시고요. 아까 그 이야기글이라 그랬지 쌤이. 그래서 사실 나는 이게 보기로 나온다면 내와 외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이게 작년 6월 평가원이잖아. 작년 수능 특강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겠지? 이 지문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연계가 될 수도 있다고 쌤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도 작년에 쌤한테 그 국어 수능 든 친구들이 요게 쌤이 얘기했었던 내와 외화처럼 나왔으면 더 어려웠을 것 같다. 못 풀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내신에도 그게 어렵게 나왔었고. 봅시다. 자, 화자는 용소 위에 있는 사자봉 중터가에 파인 도라나가 끼어있는 모습을 제시하고 그쵸? 있는 거죠. 풍경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2번 화자는 중에게 전해들은 말을 통해서 사자봉 중턱에 파인 곳의 위치가 사자 형상의 발밑임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큰 문제 없지 그지? 3번 화자는 중에게 전해들은 말을 통해서 파인 곳에 끼어있는 도라나가 모세 용이 제주를 부려서 옮긴 것임을. 그게 이야기긴 한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 들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지. 팩트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4번 자,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자신이 올라간 적 없죠. 그죠? 올라간 것과 본 건 다른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화자는 중의 말을 듣고 그치? 틈과 이 돌을 대충 비슷하다 크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5번도 맞네요. 자, 너무 이렇게 어이없게 풀려가지고 좀 의미가 없고.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25번 봅시다. 자, 솔의 생김새에서 파라솔을 연상했죠.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딱 정자하면 딱이겠는데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 그렇잖아? 지문에 있었어요. 체크해놓고. 자, 2번 초현실파의 그림 같은 공간인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겠죠. 당연하게 소나무길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언덕 부분에 뜬금없이 철봉 하나가 있는 거잖아. 마치 목적지 같은 거잖아. 미쳤잖아. 진짜 초현실 같긴 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뛰어가 매달리는 행동이랑 혼례식장을 걷는 신랑 신부의 모습을 상상해. 맞아? 근데 나와 있었잖아. 그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다 풀었을 거 아니야?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왜 아니야, 그러면? 순서가? 걷는이 틀렸어? 이거? 근데 공간만 얘기하면 되게 좋은 추론이긴 한데 실제 그 공간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그 길 전체를 공간으로 볼 수도 있잖아. 넓게 보자면. 그러면 얘는 넓게 보자면 봐줄 수 있잖아, 내 말은. 그러니까 완전 틀린 말은 아닌데, 거슬리긴 해 나도. 근데 엄청 틀렸다고 볼 수 없죠. 어쨌든 공간은 공간이니까, 실내 공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넓은 공간이니까 맞지 않나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왜 틀린 거야? 그럼 틀린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혼례시장을 걷는 게 아니라 응. 혼례시장에서 나오면 신랑 신부가 바다로 나가는 다른 길을 걷는 걸 상상하는 거. 네, 이거 걷는데? 아 나와서? 근데 걷긴 걷잖아. 그걸 상상하는 게 아니지. 그런 길이다 이러잖아. 아니 상상했잖아. 아야 그거 딱 저기 신혼부부들이 아니 그 결혼하는 부부들이 여기 딱 걸으면 딱 좋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뭐 혼자서 뭐 그런 상상을 펼쳤으니까 아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걷는 길이 혼례시장이 아 걷는 길이 혼례식장이라 그래서 혼례식장을 걷는이라고 얘기해서 얘는 지금 나온 건데 맞아? 그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지문에서 뭐라 그랬냐면 신랑 신부가 혼례식장을 나오면서 걷는 길 같아 버진 로드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혼례식장을 걷는다.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럼 버진 로드는 혼례식장이 아니야? 아니 니네 결혼할 때 생각을 해봐 얘들아. 니네 결혼할 때 이렇게 걸어갈 거잖아 무대를. 그래서 이게 단상으로 갈 거잖아. 그럼 여기만 혼례식장이고 여기 걸어가는 길은 혼례식장이 아니야? 여기는 뭐 바깥인가요? 외부공 너는 길바닥에서 결혼할 거야? 나는 길바닥에서 했는데 날씨가 좋아야 돼 얘들아. 이거 맞아 그러면? 이거 왜 틀렸다고 했냐고. 아니 답을 냈잖아. 다들 2번으로 한 거 아니에요? 너네 답지 보고 풀었지? 빨리 얘기해봐. 왜 틀린 건데?